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2월 5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자백의 대가입니다. 대가가 아니라 대가, 프라이스, 치러야 할 값이라는 의미죠. 12부작 분량이고요. 전도연, 김고은 주연, 그 외 박혜수, 진성규, 이재인 등이 출연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하자면 초반은 역대급, 1화는 좀 평범했는데 1화 마지막에 김고은이 나오고 2화부터 김고은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역대급으로 몰입되더라고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폼이 유지가 되면 올해 드라마 1위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역대급 초반 폼을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중반부터 점점 산만해지더니 마지막은 노잼이나 폭망까지는 아닌데 평범했어요. 평범하고 식상하기도 하고 특히 역대급 꿀잼인 초반과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후반부가 더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반에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면서 시청자가 예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뭔가 좀 시시한 내용이 후반에 나왔다는 게 이 작품의 주제에 되게 부합하는 구성이긴 하거든요. 주제 전달을 위해 재미를 포기한다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 작품의 주제가 꽤 잘 와닿았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실망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작품이라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부작이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하고 스토리의 큰 줄기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드라마가 처음 시작하면 아주 행복한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는 전도연이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 안윤수, 신랑과는 미대 선후배 관계로 되게 오래 연애를 했고 결혼 전에 이미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예술가라서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후리해요. 결혼 반지도 실제 반지가 아니라 그냥 손가락에 문신을 해버렸고 그리고 결혼식 하객 중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안윤수가 화가이면서 중학교 미술 교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냥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기대라는 이름의 판화가예요. 그렇게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결혼식이 2017년인데 5년의 시간을 건너뜁니다. 2022년 결혼식이 열렸던 남편의 작업실이 다시 나오는데 이기대가 목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 안윤수가 울면서 119에 전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기대는 결국 사망했고요. 박혜수가 연기하는 백동훈이라는 검사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능하다고 알려진 검사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마찬가지로 직접 현장을 다 조사하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경찰 시절 버릇이 남아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강압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안윤수가 일단 사망자의 아내이고 최초 발견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경찰 조사를 받죠. 그런데 백동훈이 안윤수가 조사받는 모습을 보더니 딱 봐도 이 여자가 범인이네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윤수가 남편이 죽은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중요 스포일러를 먼저 말하자면 안윤수는 범인이 아닙니다. 시청자의 관점에서 안윤수는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이 드라마의 어느 시점에서 분명해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되게 이상한 상태에서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 드라마의 가짜 스포일러를 봐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짜 스포일러가 진짜라고 믿어버렸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안윤수는 범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진범이 있는데 가짜 스포일러 때문에 그 진범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이 드라마를 봐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 가짜 스포일러는 보지 않았다면 안윤수가 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계속 의심을 했을 것 같고 진범에 대해서도 저 캐릭터가 수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겠죠. 그런데 그놈의 가짜 스포일러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되게 이상한 상태로 이 드라마를 봐버렸다. 아무튼 안윤수는 범인이 아닌데 왜 검사와 경찰들까지 범인으로 확신을 해버렸느냐. 일단 안윤수가 남편이 죽은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경찰 조사 받으면서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특이한 행동이 그냥 이 사람이 슬프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그런데 안윤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검사와 경찰까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안윤수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남편이 와인병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다음에 조각칼로 목을 찔려서 죽었거든요. 안윤수가 와인을 구입한 정황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안윤수가 다 설명해요. 그런데 안윤수의 설명이 뭔가 자연스러운 상황 같지가 않고 범인이 알리바이 조작으로 끼워 맞춘 내용처럼 들리는 거야. 그런데 안윤수가 한 설명은 전부 사실입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말은 되거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검사는 이거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게 지어낸 이야기구나 라고 또 단정을 해버리는
해버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남편의 작업실을 방문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미대를 나온 오서원이라는 이름의 여자 후배인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륜 의심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불륜인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오서원이 이기대를 좋아했다 라고 말하는 장면만 나왔었나?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안윤수가 범인을 목격을 했거든요. 차를 타고 작업실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누군가가 작업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거야. 그런데 검은색 후드를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눈밖에 안 보임. 그래도 화가니까 관찰력이 좋아서 직접 범인 몽타주를 그려요. 그런데 몽타주에 그린 범인의 눈이 오서원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경찰이 오서원이 범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오서원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서원은 혐의를 벗고 지금까지 모든 상황이 안윤수를 범인으로 확정지어 버리죠. 동기는 남편의 불륜, 그리고 거짓 증언과 몽타주로 오서원을 범인으로 몰려고 했다. 그런데 안윤수는 오서원이 남편을 좋아한 사실도 몰랐고 몽타주도 본대로 그린 것 뿐이에요. 안윤수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동우는 이미 진작에 안윤수를 범인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확증 편향,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믿는 대로 머릿속에서 다 조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중학교 여자 미술 교사가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여 남편을 살해한 사건,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안윤수가 평소에 굉장히 후리한 스타일, 교사인데 옷도 막 가슴 파인 옷 입고 다니고 화가니까 당연히 누드화 같은 것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남편 작품의 누드 모델을 하기도 했고 몸에 문신도 했어요. 등에 남편이랑 아기 문신, 그 외에도 두 군데인가 더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이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니까 완전 대중 여론은 최악, 마녀 사냥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고, 그런 대중의 분위기도 다 재판에 영향을 주죠. 안현수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니까 계속 혐의를 부인,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엄벌, 1심 무기징역이 나옵니다. 한편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살인이 벌어졌어요. 부유한 치과의사 부부가 본인들이 고용한 간호조무사한테 살해당합니다.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서 죽였습니다. 범인은 김고은이 연기한 모은이라는 캐릭터고요. 모은이 죽은 피해자들 옆에 앉아서 TV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TV에서 안윤수가 1심 무기징역을 받고 법원 밖으로 나오면서 카메라를 향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은이 TV에서 그 장면을 보는 모습으로 1화가 끝나고 2화에서 모은이 살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체포 후 순순히 살인을 다 자백해요. 치과의사 부부가 자기한테 갑질을 많이 했다. 직장에서뿐 아니라 자기들 집으로 불러서 생일상을 차리라고까지 시켜서 열받아서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였다. 안윤수와 마찬가지로 모은 또한 체포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 때문에 또다시 검사와 경찰들까지 단정을 하죠. 이거 사이코패스구나. 여기서 또 스포일러를 하자면 모은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안윤수의 경우와 다른 건 모은은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려고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 연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모은은 사이코패스라고 단정을 한 거고, 아무튼 재판을 받게 되는데 모은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재판장에서 폭탄 발언을 하죠. 감옥에 들어갔더니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잡혀 들어와 있더라. 이기대를 죽인 게 나다 라고 폭탄 발언을 해버립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안윤수와 모은이 감옥 안에서 거래를 한 거죠. 당신 남편 내가 죽였다고 할 테니 그 대신 내 부탁 들어줘. 대신 자백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모은이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안윤수 씨 당신은 범인이 아니었군요 라고 풀려날 리는 없잖아요. 모은이 안윤수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안윤수가 모은에게 남편의 원수 하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연기도 하고, 안윤수한테 사건 현장의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기대를 죽였는지도 오류가 없이 진술하고요. 그런데 동기가 없어. 모은은 사이코패스니까 사람들이 동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반응을 보이는데,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살인조차도 전혀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목적 없이 살인을 하는 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니까 이유 없이 죽였겠지,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드라마의 초반 내용이 어떻게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그런 주제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특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모은이 공개적으로 저런 폭탄 발언을 한 게 대중들 입장에서는 완전 도파민 폭발 꿀잼쇼. 뭐 인간 사회가 늘 그랬지만 요즘 특히 더 느끼는 건데요. 아무리 재미있는 허구의 스토리
진성이도 현실의 다이나믹함을 능가하진 못한다. 영화나 드라마가 주는 자극은 범부 수준이야.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자극적인 사건이 훨씬 꿀잼. 대중들 입장에서는 모은의 폭탄 발언이 사실이어야지 이 꿀잼 도파민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강압 수사를 한 검찰을 신나게 욕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미망인을 동정하고 이 도파민의 쾌감이 장난 아닌 겁니다. 안윤수를 범인으로 단정한 검사도 그렇고 모은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는 대중들도 그렇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진실이어야 해. 내가 흥미를 느끼거나 혹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진성규가 연기한 장정구라는 변호사를 안윤수가 변호인으로 선임합니다. 유명 변호사가 아니라 무명 변호사를 쓰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거다 라고 모은이 조언을 해서 안윤수가 장정구를 변호인으로 선택한 건데, 장정구는 무명 변호사에서 떡상할 기회를 잡은 거라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특히 기자들 밥 사주고 하면서 언플에 엄청 공을 들여요. 안윤수가 불쌍하다는 여론을 탄탄하게 만들고 결국 1심 항소를 한 상황에서 안윤수가 보석으로 풀려 나오게 만듭니다. 모은의 자백부터 안윤수가 보석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이 드라마의 고점, 제일 흥미진진하고 믿고 싶어하는 진실이라는 주제도 아주 강렬하게 전달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나와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과연 자백의 대가가 무엇인가? 살인을 대신했다고 자백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사람 한 명 죽여달라는 요구였어요. 바로 모은에게 살해당한 치과의사 부부의 고등학생 아들, 얘를 죽여달라는 거야. 이때부터 스토리가 엄청 무리수가 많아지는데, 일단 모은은 처음부터 그 아들이 메인 타겟이었어. 부모와 함께 3명을 한 번에 죽일 계획이었지만 아들이 집에 좀 늦게 와서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먼저 죽인 후 아들을 기다리다가 어이없게 경찰에 잡히고, 모은이 엄청 머리가 좋고 치밀하게 행동하는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 온통 구멍투성이야. 정작 메인 타겟을 죽이지도 못한 채 체포된 상황 자체가 너무 어설프고, 감옥에서 안윤수와 공모하는 과정을 봐도 되게 억지스러운 전개가 많습니다. 둘 다 다른 재소자와 싸움을 일으켜서 독방에 갇혀있을 때 바로 옆방이라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감옥이 낡아서 벽에 틈이 생겨서 교도관이 눈치 못 채게 작게 대화해도 벽 너머로 들렸던 거예요. 나중에 검사가 벽 너머로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오는데 벽의 틈을 모은이 바풀로 막아 놓은 거예요. 바풀로 막은 게 티가 안 나나? 뭔가 되게 상황이 무리수가 많아요. 그리고 모은이 안윤수한테 살인을 의뢰하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 안윤수가 보석으로 나왔다고 해도 전자발찌는 차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외출도 못하고 낮에 돌아다니는 동선도 다 기록돼요. 건장한 남자 고등학생을 여리여리한 여자 미술교사가 살인하는 자체도 힘들고, 그거를 안 들키고 완전 범죄로 만드는 건 더 난이도가 어렵잖아. 결정적으로 안윤수는 절대 살인을 못하는 인간이에요. 모은도 어느 정도는 그 사실을 알아. 이런 택도 없는 미션을 안윤수한테 요구한 게 너무 무리수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치과의사 부부 아들이 이름이 고세훈인데 얘가 결국 죽습니다. 안윤수가 전기 충격기로 쓰러뜨린 후 목까지 졸라서 고세훈을 기절시키거든요. 그 다음 칼로 푹 찔러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 옆에 바닥을 찌른 거였고, 칼이 미끄러져서 자기 손을 다쳐서 피가 난 거였어. 결국 못 죽이죠. 그런데 모은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모은이 이기대 살인 자백한 걸 번복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고세훈 목에 피를 바르고 죽은 것처럼 해서 사진 찍은 다음에 고세훈을 깨워서 모은이 지금 너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 죽였다고 모은을 속일 테니까 너는 주변에 가출한 것처럼 말하고 잠수 타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안윤수가 떠난 후에 누군가가 와서 고세훈을 죽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가짜 스포일러 때문에 진범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인물이 진범인 게 밝혀지거든요. 계속 조력자로 등장하는 인물, 안윤수와 모은에게 각각 변호사가 한 명씩 붙어 있잖아요. 안윤수의 변호사 장정구는 안윤수가 선택을 한 거였는데, 모은의 변호사는 누가 자원을 한 거였어요. 진영인이라는 변호사인데 되게 훌륭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서민 변호사 느낌. 그런데 차는 엄청 좋은 걸 타고 다니고 미녀인데다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와이프도 있어. 변호사로서 알려진 평판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시작부터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의심이 가게 되거든요. 결국 드러나는 진실이 뭐냐면 고세훈을 죽인 건 진영인이 맞고요. 이기대를 죽인 건 진영인의 와이프였어요. 고세훈을 죽인 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안윤수가
안윤수가 보석으로 나온 후에 열심히 진범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안윤수를 누군가가 계속 몰래 스토킹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진영인과 와이프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였어. 안윤수가 고세훈을 죽이려는 상황도 다 몰래 보고 있었는데 안윤수가 결국 고세훈을 못 죽이니까 진영인이 대신 죽이거든요. 일단 모은의 계획대로 되게 만들어서 모은이 원하는 대로 고세훈이 죽고 이제 미련 없이 모은이 이기대 살인범이라는 자백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를 바란 것 같고요. 하지만 안윤수는 모은이 진범이 아니란 걸 아니까 그래서 진영인과 와이프가 고세훈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안윤수가 고세훈을 죽인 것처럼 해서 그 할아버지가 안윤수에게 복수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획까지 세운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군인 출신이고 엽총까지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윤수가 죽을 뻔하거든요. 그런데 모은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안윤수를 구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재인이 연기한 구희영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이 캐릭터와 관련해서 모은이 왜 고세훈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모은은 진짜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은 강소혜입니다. 강소막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투신 자살을 했고 그 충격으로 아빠까지 자살을 했거든요. 강소망이 자살한 이유는 고세훈이 강소망을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강소망이 신고를 했는데 고세훈이 부잣집이라서 여기저기 술을 쓴 거죠. 그래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한 거였고 강소망은 원조 교제까지 하는 불량 학생이다 라는 거짓 증언까지 나온 거예요. 그 거짓 증언을 한 게 구희영이고요. 그리고 고세훈이 강소망의 그 영상까지 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강소망이 자살을 한 거고 그때 강소혜는 원래 외국 의대를 나온 유학생이고 동남아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동생과 아빠가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하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시기이고 본인도 걸려버려서 못 돌아간 거야. 그런 과거 사연들이 다 나오고요. 그런데 이재인이 연기한 구희영이라는 캐릭터 관련해가지고 좀 무리수인 내용이 많아요. 이재인이라는 요즘 굉장히 핫한 젊은 여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치고는 역할이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소년원에 자리가 없어서 성인 교도소로 오게 되었다. 등장부터 뭐 그런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 데다가 우연히 모은이랑 같은 방에 들어오게 되어서 구희영이 강소망의 친구였기 때문에 예전에 모은이 동생이랑 영상통화할 때 구희영의 얼굴도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감옥에서 둘 사이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무리수인 전개들이 계속 나오는데 구희영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자살하려고 목매달고 2층에서 뛰어내리지만 안 죽고 살아남은 상황도 좀 이상하고 하필 떨어지면서 바닥에 다리가 부딪혀 뼈가 부러지고 대퇴동맥이 잘려버려요. 당장 죽을 상황에서 모은이 응급처치해서 살아나는 내용, 그 다음 두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서 어쩌지 모은이 병원을 탈출하는 전개까지 너무 편의주의적인 전개. 그리고 구희영은 지나치게 기능적인 캐릭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냥 딱딱딱 상황에 끼워 맞춰서 무리수인 전개를 보여준 것 같고요. 이 드라마 내용에서 편의주의 전개의 극치인 건 강소혜가 모은이라는 가짜 신분을 얻게 된 과정, 동남아에서 의료봉사하다가 우연히 거미에 물려 쓰러진 한국인 여행객을 만나는데 그 캐릭터가 진짜 모은이에요. 그런데 모은이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못하고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둘이 같이 차 타고 어디 가서 모은이 죽자 차에 불을 질러서 시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고 모은이 살아있는 걸로 꾸며서 그 신분을 강소혜가 얻은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자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전개예요. 보다가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아무튼 진영인과 와이프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이기대 추모전이 열렸을 때 그 추모전이 열린 전시관의 개관 기념식 사진에서 진영인과 이기대가 함께 찍혀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인은 이기대를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윤수가 진영인과 이기대 사이에 뭔가 있구나 라고 눈치를 채는 거죠. 백동훈 검사도 그 사진을 보고 눈치를 챕니다. 안윤수가 일부러 자기 흔적을 남기면서 검사와 경찰들이 자기 행적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작품들의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일단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 특히 주인공이 추적을 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범인이 아니라 진범이 따로 있다 라고 검사에게 단서를 흘리게 되는 내용들은 도망자랑 상당히 유사하고요. 초반에 모은의 사이코패스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장면들은 양들의 침묵, 세븐과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 검증 장면에서는 살인의 추억도 생각나고 많은 내용과 장면들에서 여러 유명 작품들의 기시감이 좀 느껴집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벌어지는 전개는 이기대를 죽인 진범의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었어요. 이기대가 작업 중인 판화의 원판에 범인의 지문이 찍혔던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거. 계획 살인이었다면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꼈겠죠. 아무튼 그 원판을 없애려고 진영인이 작업실로 오는데 거기서 안윤수, 모은과 만나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가 모은과 진영인이 동기어진합니다. 모은이라는 캐릭터의 또 독특한 점이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포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뇌형이기도 하지만 뭔가
뭔가 싸움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죄수들한테 그 얇은 팔로 살인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모은의 겉모습이 약해 보인다라는 걸 강조하는 대사가 계속 나와요. 김고은이 두뇌형이긴 하지만 몸으로 때우는 상황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사에서 강조한 대로 약합니다. 마지막에도 택도 없이 달려들다가 어이없이 죽는데 그런 대사들이 다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최후의 저항으로 동기어진까지는 했다. 그리고 진영인 와이프 정우선이 연기한 최수연이라는 캐릭터인데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사이코패스스러운 여자였어요. 이기대를 죽인 이유도 너무 어이가 없는. 최수연은 직업은 첼리스트인데 딱 봐도 부잣집 아가씨 같은 느낌이에요. 전시관 개관할 때 그림 한 점을 기증했는데 이기대가 그 그림을 보고 표절 의혹이 있는 그림이라고 말해버려서 그 그림을 기증한 진영인과 최수연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후에 계속 사과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두 사람과 끝내 사과를 거부하는 이기대. 결국 최수연이 빡쳐서 와인병으로 뒤통수 까고 조각칼로 찔러 죽인 건데요. 김고은 캐릭터가 처음 등장할 때의 포스라든가 초반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뭔가 엄청난 내용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뒤에 이런 시시껄렁한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일단 실망은 하게 되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었다 싶어요.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관점이 이 드라마 안에서 안윤수와 모은 사건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으로 접하며 이슈를 쫓아가는 대중들의 관점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면서 이런 자극적인 이슈에 대해 가장 흥미롭고 도파민 터지는 내용만을 믿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성향이라는 주제를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감상 흐름에 연결시켜서 메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인 거예요. 작품의 후반부 내용에 실망하면서도 그렇게 실망을 느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뭔가 주제적으로는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마치 상충되는 것 같은 두 가지 말을 계속 시청자에게 전달하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 두 가지는 상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충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은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보이는 것만 믿어라 라는 건 이 드라마 속 많은 캐릭터들이 계속 사고의 함정에 빠지는데 그들이 보이는 것만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증 편향, 편견,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거. 그래서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확증 편향과 편견을 버리고 보이는 대로의 진실을 따라가라.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와 보이는 것만 믿어라는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주제들이 잘 전달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최수연이 이기되는 남편이 죽인 거라고 하며 자기 혐의는 부인하고 백동훈 검사가 당신의 범행을 입증하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안윤수는 딸과 함께 모은과 강소혜가 있었던 동남아 의료봉사활동 지역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안윤수와 이기대의 결혼식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강소혜가 동생과 함께 그 결혼식을 구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이 안윤수의 상상이거나 강소혜의 사후세계 모습인가 싶었는데 결혼식이 5년 전이었고 강소혜가 유학 간 시점을 생각해보면 실제 있었던 일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감성적인 장면과 함께 드라마가 막을 내립니다. 처음에 총평했듯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초반은 역대급 꿀잼이었다. 주제도 좋고 배우들 연기도 좋은데 진성규가 좀 아쉬웠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도 살짝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고은은 저는 올해 본 작품 중에 은준과 상현보다 이 작품의 캐릭터가 훨씬 괜찮았고요. 다만 스토리 전개에 편의주의적인 무리수가 많고 시청자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진실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김고은의 캐릭터성 자체도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요. 완벽한 드라마는 아니네요. 단점도 많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괜찮은 드라마다. 재밌게 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자백의 대가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